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러운 리뷰.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이 호메틱스 박스큐도 리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요청을 좀 많이 받았어요. 요 답글 뿐만 아니라 많은 답글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협찬을 받지 않으면 제가 굳이 필요도 없는데 굳이 리뷰 때문에 사서 뭔가를 리뷰를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감하네요 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뒤통수가 좀 찜찜한 거죠. 그래서 그래, 뭐 크게 비싸지도 않은데 리뷰해보자 라고 해서 큰맘 먹고 호메틱스 박스큐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메틱스 박스큐 셋탑박스에 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럴 때 참 저는 초난감한데요. 이미 출시가 좀 된 셋탑박스이기 때문에 리뷰가 차고 넘쳐 흘러요. 유튜브에다가 호메틱스만 쳐도 엄청나게 많은 리뷰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동일한 제품인데 제가 리뷰를 해봤자 또 똑같은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물론 저는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문구는 좀 넣어주세요 하는 고정 레파토리가 없는 것이 뭐 하나의 장점이 될 수는 있겠고, 또 약간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크게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하는 얘기는 좀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얘기들은 다른 분의 리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좀 누구도 안 하는 얘기를 좀 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작심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스펙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SoC 시스템 온 칩은 AMLogic S905X3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CPU는 ARM Cortex A55. 요거는 좀 익숙하죠. 보통은 요런 급이면은 A53을 많이 쓰는데 한 단계 윗급인 A55를 썼다.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대단하게 좋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좋은 축에 속하는 그런 칩입니다. 그리고 GPU도 뭐 일반적인 말리 G31MP2입니다. 램이 2기가인데요. 그 램은 실제 기기 가동 시에 데이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하나의 버퍼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크게 되면 뭐 앱의 구동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재생이 되게 원활합니다. 공간이 넉넉하니까. 그런데 이 램이 적다라고 하면 그 공간이 좁으니까 거기를 막 비집고 막 그 서로들 막 쓰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작이 좀 굼뜨고 버벅이고 느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2GB 무난합니다. 그리고 롬은 8GB인데 롬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8기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 뭐 여기다가 일부러 뭐 동영상을 넣어서 뭐 보고 뭐 이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여지고, 게임 같은 것이나 앱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앱은 그렇게 큰 용량을 차지하지 않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에뮬레이터 게임 같은 경우를 설치를 하시려면은 공간을 좀 많이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8GB도 준수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OS는 안드로이드 TV10이고 와이파이는 2.4GHz, 5GHz 듀얼 밴드, 그리고 이더넷 즉 유선 랜도 지원을 하고, 블루투스는 4.2 버전입니다. 그리고 연결성은 인풋과 관련돼서는 USB-A 타입 2.0 하나와 3.0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HDMI 아웃풋이 있고, 또 SPDIF 요거 옵티컬 광출력을 말하는 것이죠. 요 단자가 있고, 또 컴포짓 단자, 요거 AV 단자라고 하는 그 컴포짓 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USB-C 단자가 있는데요. 요거 데이터용 아니고요. 전원 공급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더 할 말이 좀 있어요. 다음에 파워는 12V 1A짜리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HDR 지원하고 돌비 오디오도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쉽죠. 비교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뭐랑 비교를 해볼까요? 바로 대표적인 크롬캐스트 4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SoC는 AMLogic S905D3인데요. X3나 D3나 거의 유사한 급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CPU, GPU 동일.
램 동일입니다. 크롬캐스트 4의 롬은 4GB 있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문제점으로 많이 제기가 되었던 사항들인데요. 너무 적어요. 그리고 OS는 안드로이드 TV 10으로 동일하고요. 와이파이도 역시 듀얼밴드 동일하고, 유선 랜 지원 안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동일하게 4.2 버전이고요. 그리고 연결성도 뭐 USB-A, 뭐 마이크로 SD 뭐 다 없습니다. 그리고 아웃풋도 HDMI만 있고 광출력이나 컴포짓 아웃풋 없습니다. USB-C도 없죠. USB-C는 오로지 크롬캐스트의 전원 공급용으로만 쓰이는 포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5V 1.5A 전기를 적게 먹는다라는 장점은 있겠군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똑같고요. 자, 이 스펙표만 보면 도대체 크롬캐스트 4를 왜 쓰는 거야? 당연히 박스큐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스펙이나 편의성이나를 따져볼 적에 박스큐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의 인증을 받은 기기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메틱스 박스큐는 꽤 좋은 기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분이 이거 호메틱스 박스큐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기존에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뭐 좋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아쉬운 점은 없어? 당연히 있겠죠.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박싱이야말로 후딱뚝 넘어가야죠. 개봉을 하면 먼저 설명서가 있는데요. 우노 플러스라는 채널에 관한 설명서가 쫙 나와 있어요. 세상에 채널이 100개도 넘어요. 그래서 좋구나,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에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뜯어보면 먼저 맨 위에는 사용 설명서가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체가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는 HDMI 케이블, 리모컨과 어댑터와 리모컨용 건전지 이렇게 있습니다. 뭐 평이합니다. 그럼 이제 외관을 차근차근 좀 뜯어보죠. 전면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인디케이터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전원이 켜지기 전에는 빨간 불, 전원이 들어오면 하얀 불이 들어옵니다. 오른쪽 측면인데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고요. USB A 타입 2.0 포트 하나, 3.0 포트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량의 동영상을 감상을 하실 때는 USB 3.0 포트에다 꽂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뒷면인데요. 맨 오른쪽에는 12V짜리 파워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선 램 포트 있고 HDMI 아웃 포트 있고 AV 아웃 포트 있고 광출력 포트 있고 그리고 이 뭐야? 워런티 보이드 if removed? 이건 뭐지? 제거 시 보증 무효라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시뻘건 글씨로 써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건 뭘까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에 왼쪽 사이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윗면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메틱스 로고만 보일 뿐입니다. 아래쪽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리커버리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데요. 요거를 바늘이나 이쑤시개 같은 걸 이렇게 꼭 집어주면은 초기화가 됩니다. 혹시라도 사용을 하시다가 뭔가 동작을 멈췄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 라고 할 적에 요거를 꼭 하고 눌러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부팅이 되게 됩니다. 리모컨은 이렇게 생겼어요. 평이한 리모컨이고 이것저것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리모컨의 기능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리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이고요. 자, 다음부터는 이제 누구나 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호메틱스 박스큐는 우리나라의 알라딘 그룹에서 2020년도 말에 세계 최초로 출시를 한 안드로이드 셋탑박스이죠. 그리고 구글 또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그런 셋탑박스입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이거는 국산 셋탑박스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구글과 넷플릭스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궁금해졌죠. 진짜로 인증을 받은 건 맞아? 싶어가지고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안드로이드 TV 가이드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는 실제로 안드로이드 TV 관련된 주변 기기들이 쫙 목록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인증받은 여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트리밍 디바이스 중에서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의 인증을 받은 기기 목록을 보니까 딱 이렇게 호메틱스 박스 Q가 나와요. 그렇구나. 문제 없구나 라고 쭉 보는데 이건 뭐야? 컨트리 차이나? 이건 또 뭐야? 아니 호메틱스 박스 Q는 분명히 국산 셋탑 박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컨트리가 차이나로 되어 있지? 매뉴팩처러는 세이 로보틱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품명도 세이 600HM이에요. 호메틱스 약자가 HM이겠죠. 그리고 웹사이트도 있어요. 호메틱스 TV 프로덕츠 호메틱스 박스 Q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설마 잘못 표기된 거겠지. 이 홈페이지를 누르면은 호메틱스의 한글 홈페이지가 나올 거야 라고 딱 눌러봤는데 이거 뭐냐? 호메틱스 TV라는 사이트인데요. 영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 사이트는 그 알라딘 그룹이 운영을 하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짝 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메틱스.tv라고 하는 도메인의 소유자가 누군가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후이즈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 조금 이상하죠. 여기 레지스트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알리바바 클라우드 컴퓨팅 베이징 co.ltd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알리바바 클라우드 컴퓨팅 베이징?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거 마냥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라딘 그룹이 알리바바에다가 서버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알리바바 클라우드 컴퓨팅을 경유를 해서 도메인을 등록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좋게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왠지 좀 계속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상표를 검색을 해보자. 호메틱스는 상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지. 그래. 우리나라의 그 키프리스라는 곳에서 상표를 검색을 해봤더니 출원인이 역시 주 알라딘 그룹 딱 해가지고 호메틱스라고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역시 그랬었어. 라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조금 찜찜해가지고 조금 더 파봤죠. 즉 해외 상표에서 호메틱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봐라. 출원인명이 디지털 비트 PTE LTD? 알라딘 그룹이 아니네. 조금 좀 이제 찜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냐 좀 더 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와이포 즉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의 홈페이지에 있는 국제상표 검색 시스템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호메틱스에 관해서 이렇게 5개의 상표가 나오는데요. 소스를 보면요. SGTM 하면은 싱가포르 트레이드 마크고요. USTM 하면은 미국 상표, 또 EMTM 하면은 이게 유럽 상표거든요. 그리고 MATM 하면은 이게 모로코 트레이드 마크일 거예요. 그리고 KRTM 요게 한국 상표인 거고요. 그래? 그런데 이 홀더 주인이 누구냐? 지금 싱가포르와 미국과 유럽은 디지털 비트 PTE.ltd 아까 전에 우리가 키프리스에서 봤던 그 회사인 거예요. 그래 이 디지털 비트 PTE는 뭔데? 이 회사는요 싱가포르 회사예요. 야 이거 되게 이상하다.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어떻게 보면은 주된 시장일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메인 시장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볼 적에는 이 싱가포르의 이 디지털 비트 PTE라고 하는 회사가 진짜 주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알라딘 그룹에선 이렇게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 등록 필증 이런 것도 딱 가지고 있는데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해서 팔든 아니면 외국산 전자기기를 수입을 해서 팔든 이건 꼭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사
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현전 세이로보틱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심천의 세이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조를 했고 그것을 수입을 해다가 팔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 근데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hometics.co.kr도 있는데 여기에 등록인은 그 알라딘 그룹의 사장님이신 그 기대웅 사장님의 등록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또 궁금해진 거죠. 이 알라딘 그룹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는 없을까라고 봤더니 사원수가 2명. 지금은 아니겠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겠죠. 그리고 사업 내용이 방송기기, 안드로이드 셋탑박스 모니터의 도소매, 전자상거래, 방송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조 아닌 거죠. 즉 중국산 셋탑박스를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 그럼 이 세이로보틱스라는 거에 뭐 어떤 회사야? 라고 해가지고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프로덕트 중에 안드로이드 TV 셋탑박스라고 해가지고 호메틱스의 이 셋탑박스가 딱 대표적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셋탑박스는 이스라엘의 고TV에서도 또 터키의 W존이라는 곳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동일한 셋탑박스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월드와이드 호메틱스가 따로 있고 알라딘 그룹은 월드와이드 호메틱스의 일종의 한국 총판이나 대리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드쿼터가 실제로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디지털 비트 PTE라고 하는 싱가포르 회사인지 아니면 그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중국에 있는 누군가, 그게 뭐 세이로보틱스인지 아니면 제3의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월드와이드 호메틱스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얘기죠.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서 페이스북에서 호메틱스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hometicks.tv라는 계정이 있고 호메틱스 코리아라고 하는 계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호메틱스 코리아에서는 그 알라딘 그룹이 운영을 하는 그 페이스북이 맞고요. 그리고 hometicks.tv라는 계정이 바로 월드와이드 계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볼 적에 이거 알라딘 그룹은 이 호메틱스 코리아에 한정해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대리점이나 총판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죠. 이건 마치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관자전자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장홍이나 아니면 트윙거나 아니면 포무비나 에브리컴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그 프로젝터를 수입해 와가지고 관자 Z001, 관자 Z002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좀 파악을 한 거고요. 실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산은 좋고 중국산은 나빠 라는 편견은 버리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그 다른 리뷰어들이 국산이라 좋아요, 국산이라 AS가 돼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AS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런 조그만 셋탑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장이나 불량품이나 이런 것이 생길 그 염려도 크지 않을 뿐더러 보통은 그냥 뭐 메신저나 전화나 뭐 이런 걸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볼 적에는 이게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잘 만든 회사만 있으면 그것이 중국산이면 더 좋은 거고, 국산이더라도 못 만드는 회사가 만든 거면은 별로인 거고 뭐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메틱스가 국산 셋탑박스다 하는 조금 애매하다, 좀 아닌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라이프 Q35라고 하는 헤드폰을 쓰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호메틱스 박스 Q와 페어링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니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거 빠른 배속으로 재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 배속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도 톤이 높아지고 뚝뚝뚝뚝 끊기고 도저히 감상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 이거 왜 이래?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호메틱스에다 문의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블루투스는 LDEC 코덱 기기를 지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조사, 즉 세이 로보틱스겠죠. 세이 로보틱스에서 LDEC 쪽을 빼서 다른 코덱으로 이동하도록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인 건데 이게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LDEC도 돌비처럼 라이선스 비용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 LDEC이라는 라이선스는 소니가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잖아요. 그리고 이 소니가 LDEC의 대중화를 위해서 구글에다가는 안드로이드 진영에는 오픈을 했죠. 그런데 다른 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라이선스를 받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현재 세이 로보틱스는 LDEC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보통 스마트폰에서는 사용자가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LDEC 모드를 켜고 끄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안드로이드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개발자 모드를 제한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유저가 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21년 8월 현재 호메틱스 박스 Q에선 사운드코어 라이프 Q35라는 헤드폰은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제 주력 헤드폰인데. 그래서 요거를 크롬캐스트 4랑 연결해 봤더니 저는 셋톱박스가 꼭 필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해외, 국내 OTT 서비스를 정리한 영상을 업데이트했었죠. OTT 파편화 시대에 크롬캐스트 4에서는 잘 돌아가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발견한 호메틱스 박스 Q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라이프 Q35 사용자들께서는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USB-C 포트 얘기인데요. 아까 전에 스티커 보이시죠? Warranty Void if removed. 그리고 이 스티커의 의미는 제 것이 보증무효라는 뜻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과감하게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는 USB-C 타입 포트가 들어있더란 얘기죠. 이걸 도대체 왜 막아놨을까? 근데 USB-C 단자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제 리뷰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USB-C 타입 전원을 꽂으면 굳이 어댑터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전원이 공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외장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여기 연결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죠. 지금 이 충전기는 USB PD를 지원을 하는 최대 65W 짜리 충전기입니다. 그 중에서 USB-C 포트의 맨 마지막 요 세 번째 포트가 12V 1.5A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USB-A 타입 포트도 12V 1.5A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하나씩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B-C to C 라인으로 호메틱스와 이 충전기를 연결을 했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이거 난감하네. 그래? 그럼 USB-A to C 케이블로 연결해 봤어요. 그랬더니 불이 들어오네.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보죠. 그럼 이 호메틱스 박스 Q를 12V 전원을 연결을 한 상태에서 USB-C to C 케이블로 제가 서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갤럭시 버즈 충전기를 연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이구야, 충전이 되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C2C 케이블을 연결을 할 경우에는 호메틱스에서 다른 기기 밖으로 전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A2C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밖에서 전원을 호메틱스로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상해가지고 또 역시 호메틱스 쪽에 문의를 했죠. 그랬더니 C타입은 입출력이 케이블 타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A2C 케이블을 꽂으면 전기가 입력이 되고 C2C 케이블은 전기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기존 어댑터를 통한 파워잭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안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안전 얘기가 나올까? 그렇죠. A2C 케이블을 충전기로 연결을 하면 충전기에서는 전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호메틱스에서도 전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사고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못하게 막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USB-C 포트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있는 건데? 이 USB-C는 특수 액세서리 제조사용, 이거 세이 로보틱스겠죠? 세이 로보틱스가 만든 특수 액세서리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현재는 이에 해당하는 액세서리가 없습니다. 나중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은 쓰지 말라는 거구나. 나중에 세이 로보틱스에서 뭔가 여기에 꽂을 수 있는 충전기가 됐던 아니면 다른 어떤 액세서리가 생기면 그때 이 스티커를 띄고 사용을 하라는 얘기인 거구나. 그래서 구글 KC 인증 제품은 승인되면 기존 설계를 변경할 수가 없어서 제조사 목적상으로 그냥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현상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A2C 케이블을 꽂으면 전기는 외부 충전기에서 호메틱스로 공급이 되고 C2C 케이블은 호메틱스에서 바깥의 외부 기기로 전기가 나가는 방향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USB-C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어느 쪽으로 전기가 흐르느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뭔가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21년 8월 현재 호메틱스 박스큐의 USB-C 포트는 C2C 케이블은 전원 아웃용이고 A2C 케이블은 전원 인용이다 라는 것을 유념을 하시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그냥 안 쓰시는 게 낫겠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우노 플러스 TV의 효용성을 막 강조를 하세요. 좋아요.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볼만한 채널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볼만한 채널은 YTN이랑 연합뉴스TV랑 TV조선이랑 채널A랑 MBN 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뭐 재탕, 삼탕, 옛날 것들 뭐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채널이 100개가 넘는데도 딱히 볼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지상파도 없고 TVN이나 엠넷이나 아니면 JTBC도 없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TND 소프트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거든요. 여기에 온에어 TV라는 서비스를 여기서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보이잖아요. 여기에 클릭을 해보시면은 안드로이드 TV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 APK 파일을 받아서 USB에 넣으신 다음에 요것을 사이드로딩 방식으로 호메틱스에다가 꽂고 설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실시간 방송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단점이 동작이 좀 굼뜨고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건 감안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상적인 경로로 정식 서비스가 된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알고 방송사들이 이걸 차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언제 이 방송이 차단이 될지 좀 모른다는 점이 좀 불안하다라는 점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21년 8월 현재 온에어 TV를 이용을 하시면 지상파나 뭐 각종 종편이나 모든 그런 다양한 채널들을 무료로 즐기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SPDIF 포트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다이스 프로젝터를 소개를 하면서 이게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홈시어터용으로는 불가능하다. 즉 다이스에는 HDMI 포트가 하나밖에 없고 음성 출력 포트도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5.1 채널이나 7.1 채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돌비 오디오이지만 그것을 100분 활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바로 이 호메틱스 박스큐가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일단 다이스의 HDMI 포트와 호메틱스 박스큐의 HDMI 포트를 연결을 하고요. 홈시어터에는 보통들 이 디지털 음성 입력이라고 해가지고 옵티컬 단자가 있거든요. 박스큐에 있는 옵티컬 단자와 홈시어터 기기의 옵티컬 단자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왜? 홈시어터는 옵티컬 입력이고요. 박스큐는 옵티컬 출력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소리대로 홈시어터를 통해서 출력이 되고 영상은 영상대로 다이스에서 출력이 되고가 되기 때문에 호메틱스 박스큐가 메인 스트리밍 기기로서 최적의 영상과 소리를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이스를 구매하시고 나 이걸로 홈시어터를 통해서 뭐 5.1 채널, 7.1 채널로 즐기고 싶은데 라는 분이 계시면 이 호메틱스 박스큐가 아주 유용한 기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모컨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이 꽤 편하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누르면 넷플릭스 나오고, 유튜브 누르면 유튜브 나오고, 웨이브, 우노 플러스 누르면 바로 나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이번 11월 달인가 디즈니 플러스 나온다면서요. 한국에 출시가 되면 디즈니 플러스는 어떻게 하지? 이거 난감하죠. 왜? 저는 분명히 디즈니 플러스 가입할 것 같거든요.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웨이브나 우노 플러스는 바로가기 버튼이 있는데 정말 더 쓸 것 같은 디즈니 플러스는 바로가기 버튼을 따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 정식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가 되고 나면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줄지도 모르죠. 넷플릭스 하나 디즈니 플러스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미 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리모컨을. 자, 요것을 좀 아쉽기는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버튼 래퍼라고 하는 앱입니다. 즉 리모컨의 버튼을 설정을 약간 바꿔줘 가지고 홈 버튼을 또 다른 기능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앱이거든요. 이 버튼 래퍼의 사용법은 제가 과거에 크롬캐스트 4 리뷰를 하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홈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디즈니 플러스 앱을 편하게 바로가기 버튼처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할게요. 오늘 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른 유튜버들이 얘기하지 않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 중에는 쓸모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네 생각이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컨텐츠가 재밌었다, 유익했다, 아니면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실험해보고 조사해보느라고 수고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앉아.